스트레스가 혹시 올지 모른다. 그러면 날 밝을 때까지 혹시 기다려야 되나요? 자, 이제 그 회전교차로가 요즘에 많이 생겼죠. 자,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스트레스차가 이 왼쪽에서 지금 들어오죠. 자, 지금, 이 차는 우측으로 가야죠. 예, 네, 근데 저쪽에서 오고 있는 차가 스트레스차예요. 그러면 라이트가 비치는 각도에서 이 볼 수 있나요, 운전자가?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질 않죠. 그렇죠. 저쪽에 오는 거. 그럼 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요? 스트레스가 혹시 올지 모른다. 그러면 날 밝을 때까지 혹시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 운전자는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들어가야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트레스차가 들어와서 막았다. 그럼 이건 누가 가해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자가 가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이 대낮이나 라이트를 켰다면 당연히 여기가 양보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차는. 예,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대낮이나 라이트를 켰다면 당연히 스트레스차가 피해자겠죠. 이 차 들어가는 차가 가야 되겠지. 근데 아까처럼 전조등을 딱 켜니까 안 보여요. 네. 그럼 그 차가 거기서 서가지고 야 이거 또 혹시 저쪽에서 어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고서 스트레스차가 올지 몰라 그러고 거기서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보통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런 사고는 이 스트레스차가 처벌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스트레스차가 등화조작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도로교통법상에도 등화조작 불이행 맞습니다. 예. 항목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차가 당연히 가해자가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센터장님은 블랙박스 나온 이후에도 사고 조사했었나요? 그렇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깨어 있으신 분 같아. 자, 그럼 다음 사고 한번 볼까요? 저도 1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또 아니면 황색 전면의 교차로에 지금, 이 차가 지금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근데 이 차도 라이트가 보이는 각도가 정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쪽에서 스트레스차가 지금 오고 있어.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좌회전을 들어가면 직진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저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차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다려야 돼요? 들어가야겠지, 이 차도 아까처럼. 좌회전 해야죠. 그죠? 좌회전 해야지 안 보이니까. 네. 설마 불을 끄는 차가 있겠어? 다 라이트 켜고 오는데. 그러니까 저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의무를 제가 이행하지 않은 차들이라고 봐요. 저거는 당연히 등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깜깜이로 오고 있다는 거. 그 이 차를 비상깜빡이 켜니까 보니까 전방만 보고 양쪽에도 보니까 차가 없어. 라이트 빛이 안 보이면 들어가야겠죠. 네. 이러다가 뭐지 그럽니다.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누가 가해자일까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화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문차가 과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신이 아닌다면 저걸 어떻게 보겠어요. 라이트에 의존해서 가는 차가 라이트로 보니까 전방 쫙 비치는데 없어 차가. 저쪽에도 분명히 차가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고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마치 투명인간하고 사고 난 거하고 똑같겠죠. 근데 요것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딱 보면은 이제 좌회전을 슉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나타났어. 그때는 이제 라이트가 스트레스 차를 향해서 비춰지겠지. 약간은 그죠? 네. 저도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근데 그때 멈춰봐야 사고를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당연히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건 과실 이런 거는 과실을 좌회전차에게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스트레스 차가 처벌받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조등을 켜고 저 차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전조등을 정상적으로 켜고 왔다면 당연히 좌회전차 과실이 크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보여야 양보를 하지 내가 무슨 과실이 있어.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네. 좀 스트레스 차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또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쭉 가는데, 이제 차선 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차선 변경을, 저 차가 이제 차선 변경을 들어옵니다. 근데 꽝 사고 났어. 자, 누가 가야 될까? 1차적으로, 여기서 백미러를 통해서, 옆에 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백미러 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미세한 불빛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뭐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 2.0 이런 사람들은 보겠죠. 약간 미세한 불빛이 있으면 뭐 보일까? 근데 가까이 와서나 보이지 멀리서 보이겠어요, 그게? 네. 아무래도 의좋아도.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 그럼 이것도 역시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백미러에도 라이트를 달아야 되냐,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전방은 라이트를 비춰 전방에 비치니까 모든 차들이 전방 상황을 살펴서 볼 수 있지만 옆에 뒤쪽에서 측방에서 오는 차, 그런 차들을 만약에 운전자가 확인하려면 백미러에다 각자 라이트 후방을 쪽으로 향해서 비추는 거를 하면 아마 스트레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백미러에도 라이트를 달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제도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 강사 교육하고 올 때 제가 운전할 때 스트레스 사고 날 뻔했는데 알아요? 네, 그런 적 있었죠. 그렇죠? 비 오는 날. 네. 꼼꼼할 때 앞에 차가 정지해 있고 두 대인가 몇 대 정지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옆에 차선으로 이렇게 쓱 쓰다가 들어가는데 빵 해길래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뭐야? 비도 오니까 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야? 그러고 나서 내려서 이제 이렇게 비 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시꺼먼 게 하나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라이트 이거 꺼졌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손을 들고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 뭐 꼼짝없이 서로가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차선 변경은 이 사람이 깜빡이를 켜고 원래 해야지, 그죠? 그렇죠. 네, 도로교통법에도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며, 그러면 이제 급차선 변경으로 이렇게 사고 나면 뭐 거의 옆에 오는 차하고 급차선 변경은 100대 0으로 이게 100% 잘못이거든요, 대낮에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오면은 혹시 저 스트레스 차가 자기가 라이트를 안 켜고 가다가도 깜빡깜빡 켜면은 뭐 빵빵거릴 수도 있고 빵빵 안 거리는 차도 있어요. 우리가 낮에도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 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차는 그냥 빵빵거리고 그냥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경고를 보내면서 차선 변경을 못하게 하고 가는데 어떤 차는 그냥 가요. 예, 그래서 이 들어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갔다 그러면은 과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스트레스 차라 하더라도 네. 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깜빡이라는 거는 측방에 있는 차, 뭐 비상 깜빡이는 후방의 차 이런 거에게 사실 본인을 확인시켜주는 건데, 내가 어디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내가 뭐, 비상 상황이 왔다. 정지를 해야겠다든가, 그죠? 속도를 뭐 늦춰야 된다든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신호를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1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서 깜빡이를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이렇게 보통 이제 낮이고 운전할 때는요, 옆에 쭉 가면서 백미러 이렇게 보고 가죠. 전부 후방도 보고. 근데 차가 없으면 그냥, 가끔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법원에서 만약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간 당신도 과실이 있다.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그 차가 빵빵거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경적을 울려주고 말이야,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운행할 때 옆에서 그냥 깜빡이 켜고 들어가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차선 변경하는 차에게도 뭐 일부 과실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뭐 스텔스 차가 일단 자기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운행할 차의 과실이 크긴 크죠. 근데 일부 비상 깜빡이나 아니요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급차선 변경으로 들어가면은 좀 과실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차선 변경하는 차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소송 가고 대법원 판례까지 뭐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 정해지겠죠. 네. 근데 제 생각은 스텔스 차보다 과실을 많이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차가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우회전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골목인데 뭐 어디 좌회전할 데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좌회전은 불법일 테고 여기 이제 중앙선이 되면. 자, 그러면 우회전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 오는 차를 살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소로에서 나가는 차는 대로에서 지나가는 차가 돼. 딱 보니까 스트레스가 딱 오고 있어. 그럼 이 차는 아까처럼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럴 때 이 차 또 가야겠죠, 그죠? 가야죠. 네, 가야지. 아무 차가 없네?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이게 뭐지? 또 이럴 거예요, 그죠? 네. 야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차가 가해자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차로 내에서 방향전을 한다든지, 그 직진도로나 삼각도로 이런 T자로 교차로 같은 데서 우회전하거나 이럴 때 할 때는 아마도 그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좀 과실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차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회전 차. 여기서 그냥 뭐 갑자기 튀어나갔다면은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섰어요. 네. 서서 보니까 안 와. 네. 이런 상황이라면 과실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차가 100% 과실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보니까 섰어. 그냥 튀어나갔다면은 네. 이 차도 과실이 부여될 수 있겠죠. 근데 섰어. 보니까 살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네. 그럼 이 차도 계속 날이 밝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들어갈 때 스텔스 차가 충격되면 100% 과실이 있다고 봐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 과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 운전자에게 어떤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야간에 운행하는 차는 불이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차가, 아예 차를 생산해서 출고할 때, 지금 이렇게 보통 보면 아예 그냥 라이트가 켜지는 차가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네. 그렇죠? 네. 네. 그걸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차 때문에. 네. 근데 라이트를 꺼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네. 근데 그걸 지금 차들은 그냥 자동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운전자가 그냥 밤에는 켜지고 낮에는 그죠? 꺼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그렇게 전제적으로 낮이고 밤이고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로 봐서 그죠? 스트레스 사고는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라이트 계속 켜고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오토로 그냥 이렇게 나와서 낮에는 꺼지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켜지게끔 그죠? 네. 그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주야간을 불문하고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차가 그냥 이렇게 백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도 보통 차는 라이트를 켜고 보면 조금 뭔가 좀 깨림직해요. 라이트 딱 켜고서 막 옆에 오는 차 있으면 좀 거리가 있는데도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 들어갈까 말까 망설일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스텔스 차가 가을 차량이겠죠.